정동영 장관 관련해가지고 구성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 구성 그렇죠. 지역에 있는 핵시설 문제를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거론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쪽에서 정동영 장관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매일 공유해주던 대북 관련된 정보지 그걸 이제 한 뭐 100쪽짜리 정도 된다는 거 그 공유도 안 해주고 있다. 한미동맹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아니 그거 뭐 다 공개돼 있던 내용인데 뭘 잊어서 생소리냐라는 얘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정동영 장관이 이제 후보자 시절에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 구성이라는 지역 비롯해가지고 몇 군데를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때 영상을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게요. 핵 문제 말씀하셨는데 참 시급합니다. 왜냐면요. 2025년 7월 14일 지금 이 시간에도 북의 핵시설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6번 거기서 폐연료봉을 꺼냈습니다. 재처리했습니다. 플루토늄 만들어서 핵폭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라늄 시설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습니다. 부산 강선에 있습니다. 4군데 우라늄 시설에서 많게는 2,000kg, 적게는 1,3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추출해서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이미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다라고 대통령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보고서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다 알려져 있는 건데 왜 이제 와서 TGV냐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인도 순방 중에서 저런 SNS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대통령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잠도 안 자고 일만 하는 것 같다라는 일단 걱정이 먼저 좀 들어요. 사실 순방 가서까지 저런 얘기를 챙겨야 될 정도로 지금 좀 대통령이 업무가 과중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모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 그리고 사실 정동영 장관의 저 얘기 자체가 마치 엄청난 기밀을 우리가 뭐 장관의 입으로 누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야당 측의 어떤 프레임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세게 공격했어요. 네, 그걸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마치 뭐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의 방미가 성과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꾸며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은 그 부분을 꼬집는 거죠. 사실 이게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니까 이 공격 자체가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미 공개된 그리고 사실 이건 통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미 공개된 뭐 국제 보고서나 이런 보고서에도 다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얘기였고 그래서 관련돼서 미국 대사관 불러서 다 얘기했고 설명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야권에서 계속 이 부분을 어떻게든 불을 지펴서 뭔가 지금 미국이 많이 얹잖고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뭔가 이 한미 동맹이 굳건하지 않고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자꾸만 틈을 노리는 부분을 대통령이 저는 제대로 딱 잘라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그 민주당 블랙요원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보수랑 국민의힘이 저 정도 프레임 싸움은 해줘야지. 저 정도는 해줘야지. 그 야당 대표가 뭐가 됩니까? 아무리 우리 동혁이 우리 모두가 장동혁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지만 그렇지. 예. 그래도 저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프레임을 걸어두는 거죠. 우리 왜 못 밝히는 줄 알아? 이거 보안이야. 근데 장관은 그런 거 막 말하잖아. 그렇지. 이거 보안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거 막 말하니까 미국이 싫어한대잖아.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이제 한 이틀 전에 설명이 된 거 아닙니까? 미국 네. 외교부랑 관계나 이런 것도. 근데 어쨌든 그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고 그 알고리즘 안에서 보면 장동혁은 이미 유력 대선 주자인데 미국이 우려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장 장군님밖에 없고 이런 역시 지적 가는 거죠. 네. 근데 장 장군님의 프레임을 보니까 이 프레임이 효과적인 프레임인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오늘 아침에 이제 이걸 올렸습니다.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하면서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친북 한중 동맹이라는 프레임이 과연 작동이 가능한 프레임이냐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약간 그 의문은 들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그 정보 보고서 공유를 지금 안 해준다네. 그래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핑계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우리 통일부나 정동영 장관 쪽이나 이런 쪽을 얘네가 좀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은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정부 전체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정보를 가동을 해가지고 잡아내서 이야기를 던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친중 뭐 친북 한중 동맹 이래 나는 버리면 저걸 아까 아침에 오면서 보고 밑에 영어를 얼핏 파토라고 읽었어요. 파토가 아니더라고요. 파포. 파포. 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 올렸던. 네, 그래서 맞아요. 나는 뭐 파토를 올렸어 이랬는데. 근데 저게 먹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제가 어제 드라마를 보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쪽대본이 들어오는 끝이 안 나는 1드라마라고 했는데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골격은 모두가 장동혁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장동혁은 스스로 매일매일 무가치함을 입증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무가치함을 지키든지 파괴하고 싶든지 싸워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드라마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드라마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박형 작가의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드라마 좋은 드라마 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메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나 어제 너무 웃었잖아요. 포위됐을 때 돌파하라. 아니 혹시 파워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파워. 지금 장동혁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파워를 살 수 있냐? 파워 어디서 파는 거냐? 이 한국에서 도저히 파워가 안 생기네. 미국에 가야 되나? 역시 미제인가? 역시. 그래서 제가 또 나무위키까지 들어가서 그 드라마의 설명을 찾아봤어요. 뭔 줄 알아요?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 미쳐버린 인간의 평화를 찾는 드라마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장동혁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장동혁도 싸우고 있고 모두가 장동혁의 무가치함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매일 방송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싸우고 있는 거죠. 모두가 이제 투쟁이 현장에 내몰릴 수밖에 예, 없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지선을 위해서 박미한 분이 갔다 와서 친북 한중 동맹을 걸어놓고 선거를 치를 거예요? 그게 그렇죠, 저게 지금 그렇죠. 가당키는 한 얘기예요. 근데 당 대표가 저러고 있으면 그 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그렇죠,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려 들어가는 건 줄 알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데 이게 얘기했지만 진짜로 선거를 패배한 결심을 한 정치인만 할 수 있는 어떤 보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6월 4일을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욕을 먹고 한국에 돌아왔으면 나 같으면 저 얘기 안 하고 바로 선거 모드로 전환해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들 어쨌든 빨리 그렇죠. 지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 프레임에 지금 매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미국 갔다 온 거는 소위 말해서 반가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회할 수가 이거 없는 빨리 일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장동혁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저거 아니면 이제 자기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지난 1년여 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그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능력에 비해서 욕심이 너무 많은 결과가 그렇죠. 오늘의 이제 장동혁 대표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이회창 전 총재나 박근혜 전 대표의 사례를 거론을 했었던 것도 그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야당 대표가 미국에 가가지고 나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미국 그 당국자들한테 입증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레벨의 정치 행보가 아닌데 감히 지금 당 내에 장악력도 떨어지는 양반이 미국에 가서 나의 가치를 한번 증명해 보겠다. 그 터무니없는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 오늘날의 그 결과예요. 아니 장동혁이 미국을 가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미국 대사관이라든지 한국 정보를 취합해서 국무부에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정세를 매일매일. 그쵸. 한국 신문 모니터링 매일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한국계 미국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미국 가채 담당자라든지 미국에서 한반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장동혁이 왜 오는지를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동혁이 왜 오는지를 뻔히 아는데 그리고 자기네한테 지금 아까 메일 얘기했지만 사전에 어떤 교섭이라든지 협의 없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 국무부가 당연히 미국 국무부가 이걸 만나줘요? 안 만나죠. 안 만나주죠. 안 만나주죠.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이해창이나 박근혜 대표가 미국을 갈 때는 사전 그 제가 당 사무가 마비됐다고 하는 건데 사전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교섭을 하는 거예요. 몇 달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대통령을 못 만날 것 같으면 백악관에서 열리는 어떤 컨퍼런스라도 만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백악관을 가서 그렇지. 뭔가 회의를 하고 이런 사진을 찍히게 만들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뭐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언제나 바쁘니까 그렇죠. 그럼 했지만 그 행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행사를 하면 우리도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그렇지만 뭐 축사를 장관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누구만 데려간 겁니까? 김민수만 데려간 거예요. 민수만. 카드 있는 민수만 들어간 거죠. 민수만 데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 자주 드리지만 남이 할 때 쉬워 보이는데 그래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아까 어려워요. 이회창 총재나 박근혜 맞아요. 대표도 예를 든 게 뭐냐면 당 장악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1인 지배 상태의 정당을 만들어 놓고 그랬죠. 있던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김한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사무국이 움직이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럼요. 장동혁 대표는 사무국에 국장급 한 명도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근데 박근혜나 이회창은 아니 사무총장이랑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무총장 배석 없이 당 사무국 직원들 불러다가 뭐라 그랬다고 사무총장 이런 법이 어디냐고 들이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까 있을 수 없고 어. 있어서도 안 되죠. 어.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발생했더라도 아까 짜친다는 표현도 썼지만 짜치게 당 대표가 그거를 왜 깨고 있습니까? 사무국 직원 불러 깨도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정당이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그 무슨 항의한다면서 청와대까지 걸어갈 때 집회 신고가 안 나 있던 당이야. 이거는 그래서 침묵 시위로 침묵 가는- 시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극기가 막아서 달라붙어요. 태극기는 뭐 법도절도 없으니까 막 떠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날 못했어요. 선거법 위반될까 봐. 그리고 태극기 시위 같잖아. 누가 봐도 윤호갱 같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실무력을 갖고 무슨 미국을 가고 선거를 치릅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제가 지금 뭐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슬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게.